네, 쇼미더 민심.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렇게 출연자로 나와서 양옆에 있었는데 네. 노영희 변호사가 이번 한 주 휴가여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 개수들이 좀 줄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때는 워낙 이제 지지율이 얼마 나왔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뭐 손에 땀을 쥐는 이번 대선판이었기 때문에 역대 대선보다도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네. 조금 휴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창 운동을 하고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올림픽이 이제 폐막하고 나서 약간의 여유를 부리는, 즐기는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이나 인수위원회나 또는 여야를 보면 네. 그 긴장감이 별로 사라지지 않고 대선 때의 그 팽팽했던 예. 그 긴장감을 또 오롯이 느낄 수가 있어서 이거 대선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말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한 5분쯤은 그냥 혼자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댓글창 보니까 네. 별명이 민키보이? 통키? 통키. 통키 소년? 어떤 게 네네. 맞아요? 통키가 더 맞을 겁니다. 피구왕 통키라고. 저는 통키고 민키고 다 네.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게? 이게 또 민키는 또 제가 이제 또 밍크 옷을 입고 다니셨나? 네, 귀여움 때문에 밍글밍글하잖아요. 뿌잉뿌잉. 누가 귀여워요? 제가. 누가 그렇대요? 왜 화를 내세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이제 통키는 피구왕 통키. 피구왕. 예. 네. 이게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피구왕. 야, 받아라! 하면서 피구왕. 그렇습니다. 예. 여기 팬들이 대단하시네. 뭐 아유, 통키 민키 그런데. 네. 이강윤 소장님 자,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리하는 여론조사도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람들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한국갤럽이 이제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뭐입니까? 사후조사죠. 네.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정권 교체가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 뭐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부터 시작해서 유력 후보가 되고 또 본선 후보가 되고 당선까지 오는데 사실 1등 공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상대 후보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17%로 나타나서 두 개를 합해 보면 56%.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 그러니까 사실 상대 후보가 싫은 것도 정권 교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바뀌는 대목이 거니까. 예. 이 대목이 뒷맛이 좀 많이 남네요. 그렇죠.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되게 하려고 이 사람 찍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선거 구도가 중요하긴 한데 예. 여기서 이제 이강윤 소장님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시니까 여론조사를 뭐 밀도 있게 깊숙이 분석을 하시는데 보통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왜 좋아? BTS가 왜 좋아? 그러면 노래 잘하잖아요. 춤 잘 추잖아요. 또 뭐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 RM이야, B야, 지민이야 이러는데 네. 좋아하는데 이유 없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네. 너무 좋아서라든지 그냥 좋아서 이유 없어요. 이런 건 별로 등장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건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견인을 묻지 마 정권 교체인 거네. 그렇죠. 묻지 마. 나는 무조건 묻지도 교체해야겠어.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권 교체예요.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선거 국면 내내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결과적으로 사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대로 적중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권자분들은 언제 난 이 사람 찍어야겠다 지지 후보를 결정했는지 그 자료 화면도 함께 보면서 네. 얘기 좀 할까요?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강윤 소장님 계시는 KSY 지난 금요일, 토요일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예. 언제 결정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도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고 제일 왼쪽에 보이시죠? 각 당에서 후보를 네. 최종 확정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나는 누구 찍겠다. 맞습니다. 이윤 누구 예. 정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후보가 이제 결정됐을 때 대진표가 확정이 됐을 때니까 예. 이 본선 대진표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11월 5일 지난해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됐을 때 이거 두 개를 합해보면 70%가 넘죠? 예, 7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60%가 넘네요. 60%가 넘죠. 네네. 60%에 육박하네요. 육박하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됐고 58%. 네. 선거운동 기간 중이 27.3%. 그러니까 대선을 뭐 대략 한 열흘 보름 앞두고는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결정이 됐는데 저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사전 투표될 때 결정을 했다가 9.6%로 나타났고요. 예. 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선거일 당일날 결정했다는 분도 3.9, 약 4%.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하고 본 선거일 날도 당일날 결정하신 거예요. 예, 예. 따지고 보면 이 소장님 보시기에도 10 한 2, 3% 되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13.5%니까 합치면 12.5, 약 100명 중에 13명 정도는 선거 당일이거나 그 직전 하루 이틀 그러니까요. 사이에 정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 쇼미더 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깻잎 반에 반장 차이다. 뭐 정말 초접전이다. 어떤 분들은 아이 왜 호들갑들어. 네, 네. 민키인지 통키인지 왜 그래? 뭐 좀 믿기지가 않아. 잘 아시네. 신뢰가 안 가. 근데 소장님 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번에? 맞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0.73%포인트의 차이.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도 일종의 선거 조사를 통한 출구 예측, 결과 예측을 하셨는데 네.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왜? 아니, 사전투표일과 당일날 결정한 사람이 3.9%입니다. 네. 그러면 당일날 어느 한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이 그렇죠. 결정돼서 네. 0.73%니까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일날 결정했다는 분들이 4%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 중에 반수 또는 4분의 1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해도 승패가 뒤바뀌었다는 얘기고. 소장님 말 잘 통하니까 좋네요. 여론조사를 아시는 분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네. 아이 사람이 왜 그렇게 좀 허풍스러워. 그렇게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경고. 거기까지. 네. 자, 이재명 후보 패배의 주요 책임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옵니까? 일단 선거에서든지 전쟁에서든지 패하면 패장한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후보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후보 이제 개인. 네, 우리 자료화면 네, 보시죠. 네, 개요를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8.9%는 후보 개인이다. 100명 중에 네. 무려 40명 정도가.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분석을 안 해드리는데 예. 그 다음 당의 문제다. 당의 문제다. 네. 당의 문제라고 하는 응답이 13.8%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라는 응답이 20.2%. 이거는 이 20.2% 문재인 정부를 꼽은 네.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 내지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그랬던 거 자,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소장님 저는 뭘 보냐면은 네. 후보 개인이 38.9인데 당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를 합해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4쯤 되는 34%, 34%죠. 네. 이 말씀 뭐냐? 후보 개인의 책임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후보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후보는 47.6% 그 이상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보시면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득표, 2017년 대선 합치면 약 48%쯤 됐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혼자 지금 그리고 하는 거죠. 다들 어렵다 그랬습니다. 네. 정권 교체 혈흔이 이렇게 높아요. 단일화를 했어요. 부동산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왜 더 이 진보 진영이 똘똘 뭉치지 못했냐? 바로 이 부분이죠. 뭐 누구 책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당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 뭔가 문재인 정부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아니면은 또 코로나 방역의 막판에 최근에 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이 됐든 또는 부동산 이슈들 특히 부동산 LH 사태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컸죠. 그건 뭐 작년 4.7 서울 재보선 시장 때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결국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하고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걸 극복하기에는 후보가 책임지기에
너무 버거운 선거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당의 지원이나 옹호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답변이 꽤 나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체제에 대해서 지금 당 내외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강효 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선거 국면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몸을 불살라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거취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 촉이나 감으로는 비대위 중 계속 말이 많기 때문에 사퇴 그리고 재구성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패배 주요 책임 이 설문은 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8.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토마토나 여심이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개요가 화면에 나오긴 했던 건데. 네네. 잠깐 댓글창 좀 보고 갈까요? 네. 배 소장 나오시니까 아주 다시 북적북적해지고 양이 팍 늘었습니다. 네, 이건 안 읽는 게 낫겠습니다. 조은지님, 배추도사 맞는 말씀이다 하셨고, 전장원이신가요? 장원전님은 뒷짐지고 있다가 불구경하고 있다가 욕심만 가득 찬 놈들은 누군데 총선 때 심판하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대선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좀 속이 상하시겠죠. 그러실 것 같아요. 후보는 충분히 120% 뛰었어요. 네. 언론이 참 문제였습니다라고 바다님께서 의견 남기셨습니다. 현오님은 민주당에서 잘못을 찾지 말자. 강남 부자와 그들과 동급인 줄 아는 이대 남들과 평생 빨간색 당만 뽑은 시골 무지랭이 노인들 탓 아니겠느냐. 네, 이건 모두 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이 말씀을 개인적 견해시고 의견을 좀 드려도 되나요? 하나만 소개하고 발언하실 기회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참 잘했다. 강하리님 이런 말도 있으셨고요. 이재명은 이겼고 민주당 수박통 놈들은 완전히 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배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네. 참 우리 애청자분들 의견 많이 욕설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저는 저를 비판을 하든 저를 욕하든 다 감수하고 다 받아들이고. 네. 근데 무슨 말씀이냐? 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가 있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결국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면 네. 정당 대통령 한 사람을 두고 잘하냐 못하냐 보지만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고 탓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역사를 잊으면 내일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선 패배, 저는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민주당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뭔가 민주당을 애꿎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겼다 하더라도 변화는 필요하다. 네. 자, 대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번 보십시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 수행 기대감을 물었더니 네.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걸 다 물었었는데 네. 가장 낮았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걸 두 가지 원인으로 일단 꼽고 싶은데 결과를 한번 좀 소개해 소개를 주시죠. 해드릴 겁니다. 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선택해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당선인에 대한 것은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 기대감은 대선 결과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 기대감을 물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지난 10일, 11일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한 조사의 결과이고,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잘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52.7%, 잘 못할 것이다가 41.2%입니다. 예. 잘할 것이다 52.7%니까 절반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득표보다는 높습니다. 조금 높은 거군요. 조금 높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대선 결과는 투표자이지만 이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 또 41.2%는 잘 못할 것이다. 또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네. 이명박 거의 80%에 육박해요. 79.3. 네. 예. 박근혜 아주 정확하시네요. 64.4%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인 시절에 74.8%.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70%가 넘었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2위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많이 났었죠. 그다음에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도 뭐 표차가 좀 있었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겸손과 공손. 그러니까 간신히 된 겁니다. 예. 신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얕잡아 보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렇다. 그 이야기는 자 여소야 됩니다. 바로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들었으면 여소야대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뭘 하더라도 이 소장님 아시다시피 다 법안도 통과돼야 됩니다. 예. 부동산 임대차 3법 수정한다고 그랬죠.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없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결국 기댈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그것들 기댈 건 뭐밖에 없습니까? 국민 여론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 이 자기가 받은 득표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그래도 국정 동력을 유지하거나 견인해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적어도 견인해야 되는 지지율은 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에 국정수행 기대감을 물었더니 이명박, 문재인 후보는 80%에 육박하거나 75%를 넘겼고 박근혜 후보도 65%는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50%대, 정확히는 52.7.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아마 이번 선거 결과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이게 배종찬 소장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역시 오늘도 격정적으로 네. 참 볼 때마다 감탄스럽고 인기의 비결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우리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청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왔고 어떻게 접점을 가졌는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네. 아니, 1시간 더 남은 거 아닙니까? 예, 3월 18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긴급히 투여돼서 진행을 봤습니다. 노 변호사께서 워낙 깔끔하고 재미있게 톡톡 쏘면서 잘 해오신 프로라서 굉장히 주눅도 들고 제가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김진숙 민노총 위원님의 말씀, 귀족이 왜 노조를 하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배종찬 소장이 들려준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이 말이 많이 여기에 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닷새간 저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노영희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활짝 핀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